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외계 행성은 태양계 이외의 항성계에서 그리고 우리 은하 이외의 은하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행성의 위성, 외계 위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을까요?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은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외계 위성은 어디에 숨어 있나? 외계 위성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발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천 개의 외계 행성이 연구자들에게 알려져 있어도 외계 위성에 대해서는 작은 논문 몇 개가 나와 있는 정도이고, 심지어 그 대부분은 외계 위성의 후보에 지나지 않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외계 위성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고 알려진 외계 행성조차도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술은 성능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이라면 예를 들어 어두운 항성 근처에서 강하게 불타오르는 행성이나 위성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별들은 적색 외성의 빛 중에서도 그 안에 섞여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계 행성의 대부분은 이른바 트랜시법에 의해 발견됩니다. 항성과 지구상의 관측자 사이에 그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이 들어갈 때 짧은 시간 항성의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방법을 쓰면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또 행성과 항성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항성이 작고 어두울수록 발견되기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가스 행성이나 거대한 슈퍼어스가 적색 외성과 가까운 궤도상에서 다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으로 위성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위성과 행성 간의 거리는 행성과 항성 간의 거리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죠. 항성 앞을 위성이 지나가고, 그리고 행성이 통과해 두 개의 식으로 관측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보통 이를 하나의 식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확인되는 것은 전부 행성들 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천체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한 외계 행성의 스펙트럼 변화를 기록해서 외계 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행성은 극히 일부이고, 행성의 광도는 예외 없이 모두 항성보다 낮습니다. 우리 기술은 위성을 이 방법으로 감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외계 행성의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놀라운 다양성은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태양계에서는 볼 수 없는 행성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발견된 것이죠. 태양계에 거대한 슈퍼어스는 없습니다. 이 별은 단단한 지표가 있으며 지구의 몇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행성입니다. 뜨거운 목성도 없습니다. 이 거대 가스 행성은 주성에 너무 가까워 항성의 중력으로 인해 자전에 제동이 걸리며 항성열은 그곳의 환경을 지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목성의 10배, 20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슈퍼목성도 없습니다. 밀도 높은 대기권을 갖고 있으며 바닥 없는 바다로 덮인 거대한 행성, 하이션 플래닛도 없습니다. 이 행성들 못지않게 외계 위성도 분명 변화무쌍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니 외계 위성들이 이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향후 감동적인 발견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놀라운 외계 위성. 연구자들이 알아낸 외계 위성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중 하나는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외계 위성은 외계 행성 못지않게 흥미롭고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별이 그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태양계 지방에 지구보다 큰 위성은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항성과의 거리가 충분히 있는 70개의 외계 행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들의 관심을 끈 것이 케플러 1708b입니다. 이 행성은 목성보다 조금 작지만 질량은 목성의 몇 배나 되는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정한 질량을 가진 천체는 종종 중력 붕괴를 통해 스스로의 질량을 약간 수축합니다. 케플러 1708b가 공전하는 항성은 100조짜리 안에 있으며 지구에서는 5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행성이 항성의 헤비터블 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항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1.6천문단이나 되는데 이 주성은 태양보다 다소 밝고 고온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외계 위성의 조사는 매우 어려워서 70개 행성 중 위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케플러 1708b 뿐이었습니다. 위성은 케플러 1708b I라고 명명되었는데요. 이는 실로 놀라운 천체였습니다. 케플러 1708b I는 적어도 크기에 있어서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위성, 그리고 절반의 행성보다 큽니다. 그 반지름은 무려 지구의 2.6배나 됩니다.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마 지구보다 작은 것은 없을 겁니다. 행성과 위성 간의 거리는 목성과 그 위성인 유로파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 거대한 외계 위성이 연구자들과 천문 마니아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영화의 스토리는 거대 행성의 위성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히트를 친 할리우드 영화의 무대, 위성 판도라 같은 별이 발견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케플러 1708b와 그 위성이 해당 항성계의 헤비터블 존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 가스 행성에서는 지구상의 생명과 비슷한 것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지표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성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로 이미 알려진 위성의 특징과 동일하게 케플러 1708b I 역시 아마도 행성에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성에서의 하루 주야는 행성을 한 번 공전하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위성은 빠른 속도로 행성을 공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성 유로파도 목성 주위를 3일 반 동안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생명체는 이 조건에 적응하고 있겠죠. 하지만 지구에서 간다면 다소 불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목성만 떠올려봐도 알 수 있듯이 거대 가스 행성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고 그곳의 방사선량은 실로 강렬합니다. 유로파와 같은 위성에 아무런 방비 없이 사람이 선다면 아주 위험한 양의 방사선에 금세 피폭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있는 것과 같은 조밀한 대기권 혹은 연구자들은 존재에 회의적이지만 위성에 자기장이 있다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가 특히 위험한데요. 목성과 가장 가깝고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위성 이오를 생각해보세요. 제5행성의 중력은 지각 변동에 의한 무서운 대재해를 일으키며 말 그대로 위성 2호의 내부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위성이라도 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황은 훨씬 온화합니다. 하지만 케플러 1708b의 질량이 실제로 목성의 몇 배나 된다면 그 중력 역시 클 것입니다. 즉 행성의 조석작용에 의해 케플러 1708b I도 이오와 같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케플러 1708b의 질량을 잘못 계산해서 실제로는 더 질량이 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흥미로운 위성. 흥미롭게도 케플러 1708b I의 발견 소식을 가져온 연구자들은 몇 년 전 이미 다른 외계 위성이 존재한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케플러 1625b I입니다. 이 위성은 목성의 몇 배 질량을 가진 거대 가스 행성을 공전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거대 가스 행성은 태양과 같은 K형 주계열성을 공전하는 궤도상에 있습니다. 이것의 질량과 크기는 해왕성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발견이 뒷받침되면 거대 행성의 위성이자 그 자체가 거대한 천체인 최초의 별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대 위성은 어쩌면 본인의 위성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우주의 마트료시카가 되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다른 몇몇 행성에도 위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 자리에는 EMS J11193254-1137466AB라는 이름이 긴 천체가 있습니다.
이는 태양이 없는 두 개의 고와 떠돌이 행성입니다. 각각 목성의 약 4배의 질량을 가진 거대 가스 행성이 서로의 주위를 회전하면서 함께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는 아마 또 하나의 위성이 돌고 있을 텐데 그 질량은 지구의 약 1.7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어 보이는 위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요. 갈색 외성 J1407의 주위를 목성 20배 질량을 가진 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행성에는 토성에 있는 것과 비슷한 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즉, 위성의 존재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 이번에 다룬 것을 비롯해 다른 외계 위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만 이별이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